제가 원어민들하고 얘기하면서 늘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화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절대 많은 단어를 외우는데 시간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러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기본 동사 하나를 깊이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검은 셔츠 영어 회화입니다. 오늘은 동사 중심, verb driven 언어인 영어를 이해하고 영어 기본 동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같은 한 상황을 두 언어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는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식단은 나에게 효과가 있었어. 이 문장을 영어로 바꾼다고 할 때 한국 사람들은 10중 8구 효과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중하게 돼요. 효과가 있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It has an effect. It's effective. 물론 둘 다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원어민들은 실제 대화에서 훨씬 간단하게, 훨씬 쉬운 동사로 표현을 해요. This diet worked for me. 한국어는 명사가 중심이 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효과라는 단어에 우리가 꽂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근데 영어는 동사 중심 언어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 상황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효과가 있다라는 상황은 영어에서 아주 기본 동사인 work, 일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효과가 있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기본 동사인 work에는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한다. I work at a bank. 나 은행에서 일해. 무언가 제대로 작동할 때도 It's working now. 이거 이제 작동한다. 지금처럼 효과가 있을 때도 This diet worked for me. 이 식단은 나한테 효과가 있었어. 어떤 계획이나 제안이 나한테 잘 맞을 때도 This schedule works for me. 이 스케줄은 나한테 잘 맞는다. 심지어 옷이 잘 어울리거나 음식끼리 잘 어우러질 때도 work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Lemon and garlic work really well together. 레몬이랑 갈릭은 잘 어울린다. 바로 여기서 영어의 기본 동사가 가진 힘과 유용성이 드러나는 거죠. 한국어에서는 서로 아예 다른 표현으로 번역되는 이 상황들이 영어에서는 하나의 기본 동사인 work에 의해서 굉장히 폭넓게 표현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습니다. 국내파로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의 이 근본적인 차이를 모른 채로 공부를 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어로 먼저 생각을 해서 효과가 있다? effect, effective? 잘 어울린다? fit? 아니면 match? work를 쓰면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어떻게든 한국어를 1대1로 번역해서 표현하려고 하니까 여러 영어 단어가 동시에 머릿속에 떠오르고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어릴 때부터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교포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연하게도 전혀 겪지 않습니다. 영어로 말할 때는 상황에 먼저 집중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명사인 효과가 아니라 동사로서 이 상황 전체 효과가 있다에 집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근데 국내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상황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그 정도 레벨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빠르고 자연스럽게 말하려면 단어를 더 많이 외우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기본 동사를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동사와 상황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추가로 한국어와 영어에서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는 한국인들이 더 헷갈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기초적인 영어는 기본적으로 주어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와요.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시간이나 장소, 상황 같은 부가적인 정보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나는 주말에 집에서 영화를 봤다. 봤다가 뒤에 있어요. 동사가. 나는 아침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났다. 동사인 만났다가 뒤에 있죠? 중간에 부가적인 친구들 때문에 주어와 동사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는 거고 한국인들은 명사에 포커싱 한다고 했죠? 이 문장을 영어로 만들려고 할 때 나는 다음에 어제를 말하고 친구를 말하고 만났다. 이 순서로 말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I met. 나는 만났다. My friends. 친구를 언제요? 어제. yesterday.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한국어와 영어가 완전히 다르죠? I watched a movie at home last weekend. I watched. 나는 봤다. 주어, 동사.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 I drank. 마셨다. Coffee at a cafe in the morning. 부가적인 정보들은 뒤에 빼주고 영어는 주어와 동사가 먼저 앞에 나온다는 거. 영어로 말할 때는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켜 놓고 이걸 번역해서 말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한국인들은 명사에 포커싱 하려는 어쩔 수 없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전체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나는 마셨다.
마셨다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나는 봤다. 봤다라는 상황을 먼저. 나는 만났다라는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부가적인 친구들은 뒤에다가 빼주자.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기초 동사의 원리. English is verb driven. 영어는 동사 중심이다라는 거. 그런데 이 동사들 중에서 굉장히 쉬운 동사들이 다양한 상황을 커버할 수 있고 원어민들은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방금 설명한 주어와 동사의 위치 차이. 한국어랑 다르다는 거. 한국인들이 어디에 포커싱을 둬야 되는지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어를 공부하실 때 이거를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영어의 기본 동사라고 해봤자 10개 안팎이에요. 대표적으로 make, do, go, give, work, 그리고 get 정도? 몇 개 더 있긴 한데 일단 이 정도의 단어들의 다양한 상황 표현법을 안다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범위가 훨씬 넓어져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다양한 의미를 접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부터 단어를 외울 때는 동사를 제일 먼저 보시고요. 그 동사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 동사들인지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찾아보고 같이 연습해보세요. 기본 동사 하나를 깊이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어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검은 셔츠 영어 회화였습니다.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저는 다음에 또 즐거운 영어 회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